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강의력이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예, 만나게 될 영광인데 큰 박수로 우리 박상배 작가님, 예,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상드리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빅커리어 주제로 강의하게 될 본교조 연구소의 대표 박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밥 한번 제가 사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믿는 말이 잘생겼단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냥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저 또한도 이 고민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던 이야기들 그리고 200개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지난 8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묻고 답하고 나누고 했던 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간 강의 시간인데 그걸 압축해서 30분만 50분 만에 좀 전해야 되니까 여기 좀 부담은 좀 되지만 그래도 핵심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빅커리어에 대한 제 소개는 좀 생략을 좀 드리고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커리어라는 것은 그 앞자에 출판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책을 계속 읽고 이렇게 출판사 에디터들과 의논하면서 커리어는 커리어인데 어떤 커리어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다산북스 출판사와 그 의논 속에서 나온 단어가 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빅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큰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90일 플래너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만큼 그 플래너를 쓰는 것도 그런 작은 커리어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미랄이 될 겁니다. 2015년 태어난 아기들은 몇 세까지 다니는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강사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몇 세라고 다들 알고 계시나요? 벌써 이미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다음 이제 142세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으시면 120세까지 사실 겁니다. 지금 한 80년 남으신 것 같은데요. 70년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있으면 한국의 어떤 프레임은 60세에서 63세의 프레임으로 우리나라는 좀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세 되면 이제 공고사직이라든지 우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보면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 많이 하고 뭐 10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60 이후에 10만 시간은 실질적으로 몇 시간일까요?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이걸 예리하게 하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30대에서 50대의 10만 시간과 65세부터 75세의 요때 경험하시는 10만 시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숫자는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 방금 이렇게 회장님 네. 30대에서 50대의 10만 시간과 60대에서 80세의 10만 시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뒤에 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요. 예.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우리가 근무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을 일찍 나갑니다. 6시에 퇴근한다 쳐도 몇 시에 저희가 집에 들어올까요? 뭐 8시, 9시. 그죠? 그러면 60대 중반이 돼서 집에서 삼시기가 되면 어떤 시간이 사라지냐면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느껴진 시간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28시간. 이제 이런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은퇴 이후가 준비가 없다면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만 시간이 아니라 느낌으로는 20만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본인이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한 4일 정도 쉴 수 있다면 괜찮을까요? 네.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다면 결국 60대 중반이 넘어서
우리가 뭔가 2, 3일 정도 일을 하면서 현업에 있을 때 정도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걸 이미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KBS에서 나왔던 영상이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참고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는 용어 중에 셀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셀프 위로, 셀프 카메라, 심지어는 일생일대 중대사인 결혼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셀프 웨딩이란 말도 나오더군요. 바로 며칠 전에는 서글프게도 셀프 장례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의뢰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부양이라는 말 앞에도 이제 셀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셀프 부양. 이 말은 본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부양조차도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인가 봅니다. 부모님 부양 책임에 대한 시각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98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오직 가족에게만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9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3분의 1로 뚝 떨어져 31%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반면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14년 47%에 달합니다. 이전까지 사회에 대한 책임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는데 최근 사회가 제 몫을 떠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거죠. 부모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양받을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양하는 셀프 부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 모두 공감하실 거고 특히 1970년생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봉양하고 스스로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는데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셀프 부양책은 뭐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이미 익숙한 나테크의 개념이 출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것은 원할 때까지 현역을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빨리 준비가 잘 돼서 65세부터 바로 그냥 120세까지 스스로 그냥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70대까지 일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대까지 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급여와 상관없이 연금과 상관없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적당한 일 그리고 보람된 일을 갖고 있는 게 건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는 일정한 어떤 리듬을 탈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조금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1인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1인 일기의 책에 보니까 재밌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정말 저는 솔깃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라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60대가 넘으면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이분은 반년 반기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 거 했습니다. 이 반년 반기가 뭐지? 이 반년 반기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반년 반기인 게 뭐냐면 반은 연금으로 해결하고 반은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갖춰서 한다는 거죠.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250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25 정도를 연금으로 젊었을 때나 퇴직할 때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있다는 거죠.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이 세상에 대체될 수 없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거. 그게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반년반기라는 개념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부분과 제가 준비하는 비커리 개념과 꽤 많이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할 때까지 현역으로 남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면 또 어떤 걸만 준비하냐면 연금하고 돈만 준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독사가 무섭고요. 이 고독사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새벽 모임을 통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동종업계를 만나시는 것보다 전혀 다른 업종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제 마음이 어때요? 좀 우울해요. 근데 전혀 만약 여기 치킨집 사장님들 다 20명이 앉아 계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스테이크 플러스. 좀 안 오죠. 여기서 그분이 굿뉴스로 이런 말 저는 굿뉴스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200호점 딱 했어요. 딱 그렇게 딱 들어요. 나는 이제 3호점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3호점이 기뻤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굿뉴스로 200호점 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나스닥 상장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상대적인 이런 뉘앙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상대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게 또 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 시대라는 건데 한번 봐야 될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은 메인 요리뿐 아니라 각종 음료와 디저트도 로봇이 만들어준다. 30여 가지의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바텐더 로봇.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 로봇도 있다. 모든 로봇은 실제 사람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모방했다. 이 레스토랑에서 로봇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でロボットの導入は当然2つの目的がありまして、1つは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効率化をしていくと、人を減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と、でもう1つやは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なんですね。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でお客さんがたくさん入ってくるって、でも人間は同じ数でやるから、その分効率化が進みますから。 이 테마파크는 각종 놀이시설, 공연, 그리고 내부 호텔까지 로봇을 도입했다. 특히 호텔에서는 체크인, 짐 관리, 청소 등 모든 업무를 로봇이 한다. オープン当初はですね、従業員がうち30名弱おりました。でそこからですね、人がやるところを代わりにロボットを入れることです。 지금 몇 명이었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죠? 30명에서 7명. 지금 잘렸다 그러셨죠? 상당히 예리하신데. 근데 잘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 더 창의적인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 같은 기업에 하고 싶었던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로 갔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죠. 구조 조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을 줄이기에. 그래서 저 테마파크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이제 다녀와 봤는데요. 근데 제 사진이 없으니까 안 갔다고 사람들 그러셔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로봇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근데 한국어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가시면 여기 앞에 보면 그 인식하는 그 나라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달라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국경일도 그렇고 빨간 날에도 계속 일합니다. 4대 보험도 없고 아주 그냥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나도 빨리 대체하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자 이렇게 이제 그곳에 갔는데요. 이 친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노래를 원하는 노래들을 연주해 줍니다. 정말 이게 잘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 주황색 이거의 정체는 뭘까요? 어떤 로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저 주황색 정체. 예? 관광지 안내. 관광지 안내. 예리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에 방 번호를 누르시면 그 방으로 짐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팁을 안 받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은 팁하고 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가방인데요. 옆에 딱 넣으면 그 방에 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벌써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기금속을 갖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놔둘 때 불안할 수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만 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박스에다 넣어서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저거를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딱 있어가지고 갈 때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할 일도 없고 안전하게 이제 보안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인 호텔인데 혹시라도 저녁에 술 먹고 꼭 또 사람도 부르잖아요.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홍채 인식하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간 거 동시에 홍채 인식 첫 번째 하면 퇴실할 때까지 그 홍채 인식이 자기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분실했네? 반품할 필요 없어서 저 앞에 있는 카운터에 있는 공룡이 특별히 말을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예,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긴 하네요. 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커리어의 본질.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가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상해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국 상해 가보신 분? 좋습니다. 중국 상해를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강을 흘리고 있는데 그 강을 토대로 오른쪽과 왼쪽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우리의 명동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웬만한 서울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욱더 첨단 시설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100년 전, 150년 전 옛날 골목과 덜 발달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도시로 바뀐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이제 상해 이렇게 이제 거점이 나라에서 도시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프레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보면 그 넓은 땅에서 어때요? 다 발달된 건 아니죠.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런 도시 중심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도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 힘이 있었다면 2030년부터는 이제 뭐 미국 같은 주지사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망했던 직업이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고 조금 전에 그 테마파크에 있던 곳은 그나마 사람을 공고사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 좋은 기업 문화를 갖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커리어를 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커리어라도 시대에 맞게 그 본질을 살릴 수 있으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묻고 싶은 게 2050년도 청국장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자, 김치찌개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뭐가 사라진다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의 99.9%가 그거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초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양초가 의미의 산업으로 바뀌어서 전 세계적으로 2조 이상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을 너무 4차 산업혁명이 뭐가 됐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로 바뀌어서 그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곳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커리어의 본질을 어떻게 발전시켜 어떤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 무엇이 필요할 건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각자 분야는 다 다르지만 우리 서로 키스하고 있으면 그다음 뭐하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둘이 장난치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막 100만성의 금붕어들이 그런 행동들 특성을 파악해서 금붕어의 기분을 희노애락으로 정리해서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밀떡이라고 그래요. 그냥 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연구해서.
예를 들면 호떡을 구울 때요. 그냥 느낌으로 이 정도면 익었어라고 많은 분들 있죠. 근데 정밀한 기계를 준비해서 어때요? 정확하게 똑같이 100장을 1000장을 구워도 똑같은 수준의 그 기름기와 이 튀김의 그런 느낌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밀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밀떡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중요한 이제 중요한 DNA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중요한 시대. 왜? 웬만한 정보는 다 어디에 오픈될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하면서 점점 빅데이터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에 쌓을 수 없는 나만의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방금 말했던 그 밀떡이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기만의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물어봐도 그쪽 분야는 그 사람한테 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의 직장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지만 반대로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4개의 직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한편으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또 다른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이 아닌 업에 관심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그런 불편함, 클레임 이런 보이지 않는 니즈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의 요구하는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밑에 두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마지막 줄 다 같이 시작. 삶 전체를 바라보며 커리어를 설계해야 하는데 예, 이게 일일비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50대 중반에 좀 잘 나왔다고 해서 80대 중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밀떡의 징후가 진짜 많습니다.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 저기 봉평 막 이런 데들 뭐 가다 보면 친구들이 맛집이라고 데려가요. 3시간을 거쳐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또 비포장 도로까지 들어가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침에 6시에 출발했어요.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역시 긍정성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집에 오자마자 납치해서 갔어요, 친구가. 아무 군데도 안 가르쳐주고 4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 도착했는데 고기가 좋으면 기분 다 풀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 짜증날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네가 거기까지 가느냐,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는 또 그걸 먹고 불편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문제예요. 거기서 그냥 3분 만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화를 안 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만의 그런 맛집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2020년, 2030년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맛집은 아니어도 여러분만의 누가 고민과 니즈와 결핍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그걸 심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는 재밌는 건 한국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다 오고 이제 글로벌하게 올 수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동시통역 수준의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노민 수준으로 내가 말을 해도 오노민 수준의 생각이 이제 미국 사람하고 전달하는 시기가 이제 불과 15년 안에 거의 구현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내가 밀떡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밀떡은 지루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육수를 만들 때 그냥 잠깐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육수 만드신 분들 맛집들 공통점이 뭐죠? 이거 개발하는데 10년 걸렸다 막 이런 것들이 참 또 바로 이제 오늘 추임새를 제가 방송 오늘 하는 그 시청자 모니터 일일 알바를 체험하는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가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이쪽에서도 한 분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소의 균형을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 밀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4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움에, 근데 저도 이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놀았습니다.
만화책을 3만 권을 보기 시작했고. 예. 어떤 종류요? 막 그냥 종류별로. 그래서 그때 어떤 덕후 기질이 있었냐면 만화병이 있으면 라면을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왜냐면 형들이 와서요. 야 뭐가 재밌냐? 저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왜? 저는 오자마자 30권 읽는데 1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도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독서 관련된 일을 연관성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93학번인데요. 재수를 해서 또 94년도에도 시험 봤어요. 그때 수능. 근데 여름행화도 있고 그때 11월 달 2번 시험 봤거든요. 최초로. 자, 그때 제가 혜택을 봤어요. 그때 언어 시험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은 40문제 풀고 종쳤어요. 저 혼자 60문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왜? 지문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 결과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저는 그때 만화 본게 도움을 많이 받다. 왜냐하면 지문이 엄청 길었거든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때 지문과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니까. 예, 수능의 지문이. 예, 그때 운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업의 시기입니다. 31세에서 50세. 그리고 51세, 70세. 그리고 72세, 100세를 학업, 의업, 근업, 전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문의 뜻을 정한 의미는 제가 그냥 그동안에 경험한 것을 한문으로 뜻을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근업, 뿌리가 되는 근업, 어떤 것을 전하는 전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업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의업의 시기에 잘 보내야 되는데 요즘 뜨고 있는 단어가 뭐죠? 오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들 오낭만이 3과 1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대부터 55세까지는요. 우리는 자, 55세 기준으로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56세부터 한 80세 기준으로 또 일과 여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낌으로 오는 거 실질적으로 30세, 50세는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여가보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 오라벨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런 걸 또 보강해서 가족들과 어때요?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에서 나온 단어일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55세에서 80세가 뭐가 많아질까요? 근데 여기 원치 않는 여가도 많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99% 여가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렇게 오라벨을 하고 싶고 이쪽은 그렇게 뭘 하고 싶을까요?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시기는 다들 이때도 적당히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3일 일하고 뭐 이틀 정도 쉬고 이런 프레임을 가고 싶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 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밀떡들에게 온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은 현역 시절에 똑같은 수입을 유지한다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지출을 좀 줄이고 엔겔 지수를 낮추고 그렇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니즈는 어때요? 전 세계 여행도 한 번씩 하고 싶고 그리고 국내 여행도 한 3회 하고 싶고 또 맛있는 맛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친한 지인들 한번 내가 사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오라벨 이전에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때요? 네,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밑에 보시면 31세, 50세에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근데 여기는 어떤 제가 상징적으로 말한 거고요. 본인 스스로 결심을 굳히시면 40부터 60이 의외의 시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철을 공고사직 당하고 39살에 공고사직을 최초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직을 다 다니다가. 그래서 자기 개발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여행을 한 3개월 다녀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독 한번 먹을 수 있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의업의 1년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나이로 제가 그걸 정의 내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업의 출발은 뭐다? 내 마음이 동요되고 결심을 갖게 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31세, 50세라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놓는 것뿐이지,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희가 말하는 의도는 이때는 일시적인 불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50년, 80년을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조사, 특히 안 좋은 일은 내가 오날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친한 친구인데 부산인 경우가 있어요. 또 그나마 부산이면 SRT, KTX 가지만 밀양이라든지 밀양 말고 저 양산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교통이 안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또 강의를 하시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1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강의 사전 돈을 받았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그 다음날 강의에서는 또 무슨 의미 느낌이 오시죠?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프로젝트 경영진, 회장님, 사장님 다 모인대. 아무도 애 없어.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죠? 이때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친구한테 스미마생이라고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약간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STT mirror light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어때요? 내 마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죄인 된 느낌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난처한 상황, 저도 요즘 약간씩 그런 걸 겪고 있거든요. 친한 지인인데 새벽 강의예요. 도저히 갔다 오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차를 몰고 갔다 와도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또 리스크를 너무 동반한 운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무인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이걸 넘어가느냐.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저 누굴까? 저는 여기서 금수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그분들의 부모님을 잘 둔 덕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근업을 넘어가야 될까?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의업의 시기는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습득자, 단순한 일을 중심으로 하나씩 배우며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모든 업종에 존재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숙련자입니다. 업계를 전후해서 암묵지를 형식주로 만들어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숙련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그만뒀는데 스카웃을 다른 업종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창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숙련자까지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창조자는 많다, 적다? 생각보다 드뭅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다가 방송에 진출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죠? 네. 근데 다 모두가 성공하던가요? 심지어는 야구 선수들이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를 어때요?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3번 정도 나오다가 댓글에서 하면 어때요? 블라블라거나 양 PD 너 먹었지 막. 너 그 선수한테 뭐 먹었지 이렇게 막 댓글 달고 너 왜 악해 그만두지 안 해. 내가 왜 저 소리 꼭 듣고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올라오면 한 4회차가 되면 그분이 조용히 어때요? 네, 나갑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는 다른 업종에 있다고 해서 그 분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야구를 하셨던 아무리 홈런 타자였다 하더라도 캐스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창조자로 간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요즘 보면 이 서장훈 씨는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요즘 그것도 잘 나가는 프로그램 6개, 그것도 서브가 아니라 메인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잡체인지를 해서도 이 4번 영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시냐 여쭤보면 우리 대부분이 80% 정도가 1번, 2번에 머무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3번, 4번을 넘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근로자의 숙련자에 왜 못 넘어가냐면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빨간 단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매너리즘. 예, 그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그 밑에 일하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3년만 지나면 초심자의 행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만 되면 이제 약 아침에 5분 지각해도요 금방 분위기 수습해서 어때요? 아무 일 없었듯이 아 부장님 과장님이 막 이러면서 어때요? 그냥 아무런 갈궈도 어때요? 너는 갈궈도 된다. 나는 오늘 나의 일을 묵묵히 잘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일을 잘하니까 또 과장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나 난처하다. 부장님한테 혼난다. 그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대리 설득하죠. 예. 그러나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 또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장님이 과장님이 그 친구의 실력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누가 떨어뜨리고 있죠?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성장을 멈춰버리죠.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에 이게 조차 모임에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스스로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계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예, 오늘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도 멋진 방청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현역 시절에 이 오라벨을 잘 준비하려고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누구부터 움직여야 된다? 나 자신.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결국 같은 거죠. 우리가 고전책을 참 많이 읽어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말과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양현인이 했던 말이 다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의 일에서 넥스트 문에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넥스트의 문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닫힐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커리어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오늘의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건가 그 개념이 PPR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을 단순한 일로 생각할 거냐 오늘을 의미를 부여해서 프로젝트로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 퍼포먼스가 부족하거나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소스면 소스인 대로 개선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때 퍼포먼스가 엑셀런트가 5분만 되면 승자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나 다 잘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든지 스테이크집을 5호점 정도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6호점을 그냥 막 해요. 나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지금까지 30평 규모를 하다가 200평 규모로 도전해요. 그리고 장모님 돈, 은행 돈을 풀로 끌어당겨요. 왜? 200평의 회전율을 3번만 돌리면 5호점을 능가하는 매출이 6호점에서 나와요. 전제 조건은 잘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직업이 좀 하시는 일이 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코인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코인. 또 이것도 한번 자주 뵈야 되겠네요. 요즘 뜨고 있는 블록체인에 반드시 필요한 그 코인.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월장에 보면 고영성 씨와 신영준 박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이미 고전에서도 이야기했고 수많은 서양의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걸 쓰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어떤 일에 어떤 성과는 운과 실력의 결합이다. 이 일치월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이 퍼포먼스가 이게 자기의 실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쪽에 80%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 한 걸 생각하니까 무리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가 그렇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네네. 80%라는 건 어떤 데이터에서 나와요? 아, 이거는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떨 때는 운이 20%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력이 80%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정래 작가님들. 그분이 다음에 있는 소설 지금보다 더 잘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없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있어요. 왜? 그 글을 40년 이상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우리 뇌라는 건 뇌 가수는 이론에 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쌓이면서 그분의 인풋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글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12권의 대하소설을 쓴대요. 그리고 50만 부 책이 팔린대요. 그리고 나서 5년을 써요. 다른 일 다 안 하고 강의 다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치과하면서 5년 동안 글을 써요. 이게 대박이 날까요, 안 나올까요? 대박.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밀떡이 되는 밀떡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글이 더 아주 진해. 그렇게 한 5번을 경험하면 이제 조정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겠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마케팅의 영역은 아무리 잘해도 운이 많이 기여됩니다. 30년을 하셨어도 박웅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 종잡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진이사 태천명이라고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왜? 그렇지만 남들보다 1% 정도 확률이 높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는. 2, 3%. 절대 그 영역은 실력의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들 좀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 잘 봐보세요. 쇼트트랙도 세계 1위였어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메달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실력의 영역도 되지만 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들에 대해 이것도 결국 뭐죠? 다르게 보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에서 어깨에 50%의 어떤 힘을 빼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식당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하루에 100만 원씩 팔고 있어. 근데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50%는 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생각하면 개선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순식간에 보름 만에 단골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천 정부종합청사 너무 잘 됐었죠. 몇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출 좋았죠. 그러다가 대전에 또 세종시에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자, 그 전에 계신 분들이 뭐 과천에 사셨어요? 너무나 장사가 잘 됐어요. 그죠? 고정 방송객을 모셔야 되겠다. 예.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운이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점심시간 때 수많이 와주시는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만나면서 식사가 어때요?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간과하니까 이거 어때요? 위기가 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분들과 상관없이 맛집을 겨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수도 더 개발하고 그 잘된 걸 토대로 대한민국에 내놓으시는 음식의 전문가들 모셔서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분들이 이전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맛있다면 어때요?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구본현 선생님이세요. 2009년도에 2월 달에 거기에서 제가 우리 민진홍 대표를 만났죠. 그때 저희가 6명이 한 팀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분한테 6명이 수업을 받는다는 거. 대박 사건이죠. 지금 같으면 천문학적 돈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만났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려면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삶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의 너의 삶, 지금 만족하지 않는 너의 직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평생 쓸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제가 다시 의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니? 너 지금 안경사 하는 일에, 제가 그때 안경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안경사가 11년 차로 횟수를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너 지금 하는 일 몇 점이니? 그 설문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3.5로 적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너 지금 안경사 일에 너의 능력이 10이라고 했을 때 몇을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3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앞으로 안경사 11년 차란 말을 하면 안 된다. 너는 3년 차다. 물리적인 시간은 11년을 보냈지만 너의 실질적, 이거는 누군가가 진단한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가 너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가 컨설팅하면 2년 차일 수도 있다.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 등골에 어때요? 오싹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렇다면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이냐면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일, 좀 더 행복한 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넥스트 일, 넥스트 잡에서 이 일에서 어떤 마음이 필요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3년 만에 10년의 아웃풋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를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3년 일하고 업계에 10년 일한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업계에. 이 질문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원 액션이 뭐냐면 538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신림동에 살았는데요. 538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조금 출발 시간이 바뀌었겠지만 5시 38분이 신림역 철차였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제가 새로 옮기는 직장에 출근하기. 그랬더니 6시 8분에 도착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시에 출근이었으니까 거의 3시간을 먼저 출근한 거죠. 예전에는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약간 상대적인 뭐가 나온가요? 좀 더 밀도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러면서 옛날과 다른 점. 아침에 계획을 10분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녁에는 또 10분 정도를 오늘에 대한 AR을 했죠. 애프터 액션 리뷰, 피드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다시 뭐 했다? 개선을 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PPT로 하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서 판서로 해서 간단하게 3분 강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 PPT를 포기하고 판서 수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하려면 시간 다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또 하나의 곡선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MPR을 돌리고 누구는 PPR을 돌립니다. 자, 누군가는 프로젝트,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걸 R&D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순환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N은 뭘까요? 그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전문 용어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퍼포먼스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 퍼포먼스는요. 노가다 하신 분들은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남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이 정도가 괜찮아. 예. 그러니까 R&D를 하지 않고 어때요? 그 유명한 하던 대로라를 지속합니다. 이게 이제 NPR 곡선입니다. 제가 안경원 시절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던 특별한 거 안 했어요. 뭐 했죠? 5시 38분 계속 못하고 100일에 도전해보자. 프로젝트. 그랬더니 어제 회의하다가 마무리가 덜 돼서 끝났던 자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런데 신문 보면서 제가 책 보면서 아이디어를 보강하고 회의에 참석했더니 어때요? 좀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안경사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교육회사 가니까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쓰는 용어들이 같은 한국말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어제 대표님이 언급했던 세스 고딘의 책을 제가 읽고 가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런 단어가 예를 있다고. 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잘 모르는 단어죠. 이거 웅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려운 역경. 뭐 샌드위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껴있을 때를 영어식으로 세스 고딘이 딥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회의하다가 야, 딥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뭐지? 그러죠, 있죠. 근데 이 용어 개념을 알면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PPR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씩 어때요? 이해되면서 제가 회의할 때 좀 더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회의 시간이 늘 졸음만 왔다가 이제 좀 더 어때요? 재밌어지면서 한 명의 이론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가르쳐서 PPR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더 자세하게 있지만 오늘 절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비커리에 가는데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다? NPR이 아니라 PPR을 돌리는 연습. 그리고 PPR을 누가 더 정교하게 돌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카이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려야 어때요? 좀 더 그렇다고 뭘 많이 안 가져왔어요. 뭐 슬피 바인더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 몇 권을 가져왔어요. 조금.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양을 조금 가져왔어요. 뭘 보여드려 갖고 왔냐면 제가 예전에 캐나다 여행 갔을 때는 그냥 이런 자료만 집어넣어놨어요. 자료만 넣고 그냥 어때요? 이렇게 블로그에서 남이 갔던 거 출력해서 그냥 책 있는 거 좀 이렇게 넣은 정도만. 이 정도만 했다면 그래서 그냥 여행 갔던 거는 스크랩 하자라고 이 주의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의 그걸 읽고 제가 완전 인사이트에 빠집니다. 예전에 청나라 황제가 어떤 행포를 부렸냐면 중국, 그러니까 이 조선의 사절단들을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땡겨서 오게 했어요. 예를 들면 3개월 걸릴 거리를 2달 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거의 못 자고 말에서 왜? 늦게 오면 다 처형한다 그랬어요. 이게 실제 문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때요? 죽기 살기로 어때요? 그냥 엄청난 속보를 하고 말 계속 타고 그 다음에 말 바꿔가면서 어때요? 북경에 도착했는데 청나라 황제가 열하로 여름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또 그렇죠. 그때 당시 자기 매미에 그러니까 또 열하까지 어때요? 또 뺑이 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갔던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끙끙 앓면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박지원 선생은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북과 종이를 들고 주막집 플러스 여기저기 막 요즘 말하는 카페 주막을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조선의 한문과 중국의 한문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은 안 통해도 글로는 5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그러니까 청나라 문물에 빠져가지고 그걸 다 스캔하듯이 적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제 여행 가면 내 비행기 시차 때문에
뭐 이런 핑계 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이 바뀝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시코쿠 섬이라는데 여기 잡아주세요. 오늘 너무나 여러 면에서 활약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지도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즈를 작게 출력해서 가져다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일정들, 이제 첫날부터 5일차 여행, 그 다음에 여행 갔던 그 기간에 하고 이제 주간계표 기록하고, 그리고 출발 전부터 비행기가 어느 코스로 갔는지 찍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출하가면 어디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정보 엄청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했던 것들, 일본 그 연구소 방문해서 했던 자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던 데들에 대한 자료 사진들을 다 출력해서 자료를 모으고, 3대 정원의 라스리안 정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렇게 여행 1일차 정리하고, 또 2일차 가서 이렇게 여행 본캐죠. 보고 깨닫고 적용한 걸 정리합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머물지 않고, 또 그리고 다음번에 친구들로 제가 여행 가이드 할 수 있으니까 배편, 시간편 다 찾아서 다 정리해서 넣어놓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오늘 방청객 2명이 왔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이제 미친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걸 돌려서 안 돌렸어요? 돌렸어요. 근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가기 전에 조금 준비하고요. 갔다 와서 하루만 집중하면 돼요. 하루만. 그랬더니 제 PPR이 어때요? 달라지대요. 그러면 이게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이런 방법을 알게 된다면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의 끝나시고 궁금하신 분 개인적으로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또 그런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2분만 받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요즘 맨날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노후 생활 나오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런 좀 의미하겠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긴 한데 네네네. 사실은 이거는 수정 자본주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네네. 하는 자본주의고 네네. 그걸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국가는 어디에 쏙 들어가고 네네. 어서 무한 경제하면은 어차피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네네. 승자 독식으로 아무리 오타쿠가 날뛰어봤자 네네네. 굶어 죽긴 똑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한 80%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할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약간 무기력 주문에 빠져 있죠. 파블로스 게이 실험처럼 아무리 해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기력이 극도로 지금 와 있죠. 이제 정치, 특히 지방선거 때 투표를 봐보시면 알아요. 거의 지금 좀 있으면 40%도 무너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인을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 어느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낙하산처럼 TV 인지도 때문에 그분을 뽑아놓으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도 행정 경험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분을 거기에 세웠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뉴스에서 앵커를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은 잘할 수 있죠.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건 뭘까요? 국민들의 그런 아픔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멋진, 그래도 우리도 결국 일본에도 어떤 정경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한국에도 이제는 20대부터 30대에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교육센터가 생겨서
국민을 위한 그런 분들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적 합의에 만들어줄 수 있다면 막연하게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런 멋진 예전에 말하면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또 하나 방법은 있겠죠. 이제 좀 있으면은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이게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면 좀 더 정치인들이 국민들 더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을 좀 생각해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혹시 정치에도 좀 혁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가름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정치의 역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은 당연히 하죠. 왜? 정치만큼 중요한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그렇지만 지금 지난 5천 년 역사에서 일반 국민이 그 정치를 바꾸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한국 사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각자 개인들이 잘 성장을 해서 우리가 좋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아카데미도 있어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했던 게 클레판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강경대표 때 제가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읽고 나서 나비라는 모임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2명에서 시작했던 이 독서 모임이 전국에 350개라는 독서 모임 나오게 됐던 거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처음에 단둘이서 했던 독서 모임이 그렇게 될 줄 저는 몰랐죠. 그렇지만 저의 작은 노력이 이 PPR이죠. 그런 독서 모임이 이제 1000개, 10,000개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란 건 영향력이 있고요. 호기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영향력원에 주목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제 때는 안 되지만 제 10년 뒤 후배가 20년 뒤 후배가 그런 멋진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리 질문하신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대표님의 그러면 꿈을 딱 여쭤보면 뭐가 되나요? 저는 현실적인 조언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주목합니다. 지금 제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이 빅커리어 같은 사람들을 5년 뒤에 1년에 100명씩 해서 5년 뒤에 500명을 제가 성장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50명을 또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25,000명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4명 정도를 케어해서 10만 명 정도가 10년 이내에 좀 성장이 돼서 2의 10만 양병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빅커리어 10만 명이 좀 우리 사회에 있다면 좀 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각곳에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목표로 요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라는 개념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한테 80년 남은 기간 동안 저도 뭔가에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네네. 얼리 어댑터나 네. 아니면 이노베이터 네네. 새로 나오는 뭔가를 내가 앞서가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얘기 이제 말씀은 복고풍에서 기존에 있던 것도 뭔가를 승화시킨다 그러면 괜찮은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받았는데 어느 쪽에 포션을 더 둬야 되는 건지. 그런데요. 대세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은 없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용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4차 산업혁명 나오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못 되더라도 그냥 사용자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흐름을 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알고리즘을 배운다든가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코딩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친구가 코딩 배우러 갔다가요.
보름 만에 수강료 다 토해놓고 그냥 소주를 먹더라고. 아, 나도 4차 설명회 이제 메인으로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 학교 다닐 때 걔 미적분도 싫어했던 애거든. 그런데 갔더니 그런 미적분이 더 쉬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더라도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배울 수 있겠지만 갑자기 60이 넘으신 분이 그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오더라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지식과 어떤 기술이 결합돼서 새로운 창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양초 산업처럼.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떤 문턱을 한 3가지 문턱을 넘으셔야 그 4차 산업혁명에도 끊임없이 어때요? 왜? 내가 조금 잘 되면 미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미투 미쓰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밀떡 그리고 매일매일 어때요? PPR을 돌려서 남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게 저는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약간의 밀떡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여행은 저걸 제가 버전을 10단계, 20단계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괜찮을까요? QR코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만들고 좀 있으면 또 여기에 몇 가지를 결합해서 또 홀로그램 또 그런 서비스를 제가 배워가지고 그런 여행들 구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홀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된다면 괜찮을까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카이젠을 해보신다면 그래서 너무 멀리 찾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싶어요. 미래 트렌드 관련된 책 30%, 지금 관련된 일 한 40%, 그리고 과거의 좋은 책들, 고전이라든지 깊이가 있는 책들 30%. 그래서 3대, 4대, 3 정도의 책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예를 들면 미래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친구를 만나보거나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를 만나보거나 또 옛것이 중요하다는 분들도 만나보거나 그런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유영준 교수님을 만나러 가서 나의 오늘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보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는 또 로버트 박사 하면 유명하신 분 누구 있죠? 한국 그렇죠. 그분을 만나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내 업무에 대한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고 그리고 또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강연을 들어보고 그래서 또 오늘에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조금씩 NPR에서 PPR로 돌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조금씩 밀떡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강연, 질문,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밀떡이 무슨 약자입니까? 밀떡은 말 그대로 밀끈밀끈, 쫀득쫀득, 틈새가 없는 전문가예요. 제가 밀떡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나와 있는 용어예요. 네이버 들어가면 나와요. 밀떡이라고. 제가 만든 신조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밀리터리, 원래 영어로 보면 밀리터리 탤런트예요. 군대에서 통용되는 밖에 나오면 써먹을 수 없었지만 군대 관련된 전략과 전술에서 달인인 거야. 그런데 그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게임 업체로 갔어. 게임도 결국 전략과 전술에 어때요? 응용할 수 있겠죠. 어디에 궁극으로 통하면 다른 업종에 가서도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떡은 창조자의 개념이에요. 당신이 궁극으로 어떤 분야에 최고의 고수가 되면 TV 프로 보면요. 중국집 30년 베테랑 거야. 파스타 30년 하신 사장님과 피자를 30년 하신 분과 그다음 한정식을 30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맞아요. 서로 웃으면서 우리도 그런 거 있다고.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예, 네, 궁극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밀떡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궁극에 통하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갈 수 있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 질문을 괜찮아요? 저는 지금 NPR에 있다가 네. PPR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5시나 뭐 이렇게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 네. 아직은 몸 그 상황이 NPR에 있으니까 네네네. 잠을 줄여서 해야 되니까 일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직. 그래서 저는 요즘은 잠을 줄이는 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데 그것도 몸을 만들어가면서 잠을 줄여야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엄말의 오줌누기입니다. 며칠 하다가 작심삼일로 갈 가능성이 무지 높고요.
그리고 설사 2시간 일찍 일어났더라도 하루 종일 머리가 멍 때리고 있다면 생산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일에 능률이 안 네, 능률이 안 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은 딱 30분만, 이 정도면 물이 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30분만 먼저 출근하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저는 많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이 정도면 크게 졸음이 오지 않으면서도 리듬이 크게 깨지 않은 상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6개월이나 1년 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생각하는 나와 기록된 나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아무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플래너에 뭐라고 적을 수 있다? 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슨 기획서 작성했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면 차라리 뭐라고 정리 나냐면 15분 동안 기획서 작성하고 나머지 멍 때리고 그냥 이렇게. 이거 진짜 중요한 기록이에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면 미안하지만 계속 NPR 돌립니다. 저한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고 뭐 해서 성장 잘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 다 그분이 적은 거 보면은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제가 5일 동안 가서 제 5일을 포기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록한 시간과 하면 말도 안 되게 틀립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적은 기록의 80%가 거짓입니다. 진실처럼 믿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적게 되면 PPR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15분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훈련이 안 돼서 3시간은 집중해서 일하는 거 불가능하다. 근육이. 우리 헬스 트레이닝 가면 운동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5kg 아령도 힘들거든요. 갑자기 김종국처럼 50kg 못 들어요. 김종국 씨 50kg짜리 들어요. 저 50kg 어떻게 들어요, 제가? 저는 시작하려면 1kg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가 필요하다? 그 아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현실적인 목표가 어때요? 차라리 오후 시간에 다른 잡무를 하더라도 어때요? 단순한 업무는 아웃풋이 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잡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 일이 있어. 그죠? 그럼 차라리 기획을 한다고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라 30분만 기획하고 20명한테 고객 어때요? 전화를 해서 일을 미루지 않는 거.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야 결국은 이쪽에서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인 기록. 내가 한 달에 한 자기 개발을 예를 들어서 30시간 했다 치자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따라합니다. 강사가 교수님이 하셨다. 나는 듣기만 했지 제가 언제 자기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수고로움만 가졌지. 진짜 강의는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이 돈 벌었고, 그죠? 우리는 오히려 돈이 나갔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강의 듣는 시간을 절반을 줄이고 절반을 실행한다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더 실질적인 자기 개발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답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심하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되면 그냥 솔직하게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깝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하면 네가 솔직히 집중해서 얼마나 읽었어? 너 지금 나가서 누가 질문하면 얼마나 답변할 수 있어? 그럼 제가 20분 읽었다고 고칩니다. 읽기는 읽었지만 저를 까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서 읽었냐에 대해서 그냥 무늬만 40분 앉아 있었던 거죠. 읽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1시간 집중해서 읽을 수 있지 하면서 어때요? 잃어버렸던 행동들을 다시 복귀합니다. 눈으로 읽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펜을 다시 갖고 오고 다시 포스트잇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다시 갖추는 거죠.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질문하셔가지고.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저는 유망한 직업은 없다고 봐요, 솔직히. 왜? 트렌드에 따라서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50년 뒤에 구글이 살아남는다는 데에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 왜요? 지금 미국에 S&P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우지수 30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코스닥 200.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코스피 100 이런 게 있어요. 15년 전에 있었던 코스피 100 기업들 중에 50% 이상 다 사라졌어요, 지금. 조사해 보시면 80%가 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남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본질에 집중한 회사들입니다. 지희라는 회사도 원래 문을 닫았어야 회사인데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지희가? 에디슨. 전구.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은 항공기, 엔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한 쪽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해내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도요타도 또 50년 뒤에는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망 업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데 일본에 가면 200년, 1000년을 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들은 결국 본질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교토에 가고 오사카에 가면 그 고등어 초밥 요리 하는 데가 있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이 고등어가 온난화 때문에 맛이 변해요. 처음에는 일본 근처에서 잡아도 맛있고 북해도도 맛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맛이 변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그 서귀포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서귀포에서 공수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분이 또 고민이 빠졌어요. 이제 제주도도 이제 변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쉬는 날이면 전국의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그 똑같은 고등어를 찾기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다른 식당은 어때요? 일본 근처에서 잡는 고등어 가지고 요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네. 7기삼에서 사실 저는 운이라는 게 네네. 80%라는 거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럼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궁금한데 혹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안 여쭤볼게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일에 한 심지어는 어떨 때는 99%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제가 지금 아이템을 스테이크를 팔지만 장사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본질인가요? 그거는 본질이 안 같고요. 진짜면 내 음식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먹었는데도 입으로도 즐겁지만 화장실에서도 황금색 변이 나올 수 있는 음식이라면 진짜 저는 피자를 먹었어. 근데 황금색 변이 나와. 지금 그런 피자 없거든요. 그거 만들어내면 저는 그 사람은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입만 즐거운 음식만 개발하고 현란한 음식만 개발하면 진정한 맛집이라고 저는 보긴 좀 어렵다 같아요. 몇 년 동안은 맛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래서 먹고 나서도 영양분이 되고 화장실에서 뒷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음식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고 싶고 1000년 정도 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피자를 먹었는데요.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그러면 제가 피자를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고혈압, 저혈압, 혈당 재보면 안 좋다 그러니까 줄인 것뿐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미리 또 궁금하신 점은 책에 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우리 박상배 대단한테 책을 또 가지고 오셨거든요. 카드 대체로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또 이제 또 네. 우리 그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죠? 예, 그 영화 배우 김태승님이 계셨으면 삼행시를 하지 않았을까. 예,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